안녕하세요. 더울의 동경대전 강의로 보면 67강 오늘부터 권학가 보겠습니다. 권학가는 지금 전라북도 남원의 은정암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머무르시면서 임술년 1862년에 들어서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 노류한담 무사에게 팔도강산 다 밟아서 전라도 은정암에 환세차로 소이라니 무정한 이 세월에 놀고 보고 먹고 보세. 호호망망 넓은 천지 청려를 벗을 삼아 일신으로 비켜서서 적세 만물하여 보니 무사한 이내 해포 붙일 곳 바에 없어. 말로 하며 그를 지어 송구영신하여 보세. 무정한 이 세월이 어찌 그리 무정한고.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인간 70고래이는 망고유전 알런가. 무정한 이 세월을 역력히 헤어보니 광음 같은 이 세상에 부유 같은 저 인생을 70평생 칭찬하여 드물리 짜 전탄 말가. 자, 여기서 이제는 굉장히 이 심오한 인간의 무국대도로 인한 무의어의 변화 과정을 여기다 숨겨 놓으셔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이거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간 70고래이라고 자신의 그거를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람이 70살이 되면 인간이 70살이 되면 그런 의미도 되고 인간이라는 의미가 원래 이 세상이라는 의미니까 이 세상에서 70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 70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옛날로부터 희귀하다, 아주 희귀한 현상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래 산 것을 하나의 복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칭찬받을 일로 그렇게 칭찬을 한다. 그래서 드물 희자로 이렇게 뒤에다 붙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이분의 연세는 이분이 18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863년에 조를 하셨으니까 40살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임술년에 왔을 때 이분의 나이는 39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사신 거죠. 아직 70살에 39살이다. 근데 자신의 일종의 자신의 육적 나이, 이 세계에서의 육체적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나이는 39살이다. 그런데 여기서 70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39살인데 70살이다. 70살.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자체 모순이 있는 거죠. 이번에 주장 글에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자기의 무국대도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분의 몸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이 지금 제가 거듭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몸에서 갓난 아이의 형태로 이렇게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우리 몸의 우주 알과 같은 세계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몸이 포태를 하게 되고 요 세계에서 이 세계를 주관하게 되는 요 하나의 우주 세계를 주가 되는 하나의 존재가 요게 이제 아이로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올라오다가 여기서 물질화가 되는 현상이 육화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몸속에서 태어나기까지가 7개 차크라를 거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이란 말이죠. 이건 7인데, 그리고 이 몸은 지금 신무국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자축 이미지 사음의 신유술에 이 육체 피지컬 바디는 수레지간에 들어와서 여기가 열렸단 말이에요. 아래쪽에. 그래서 태극의 씨앗이 숨겨졌단 말이에요. 의식계, 요 아스트랄계. 그리고 아스트랄계도 역시 10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의 10과 아스트랄 10으로 가는 운동이 있는데
이렇게 운동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것이 요 코잘개라고 하는 요 하나의 세계가 지금 형성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칠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0, 그러니까 이게 70,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거죠. 70. 그래서 이 10의 10무국의 세계에서 10무국의 세계, 10무국으로 몸과 마음이 10무국으로 작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 포태 양육 때 나오는 이 과정이 칠수니까 이것을 7 곱하기 10, 10수 개념으로 해서 이게 70살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태어나면은 70살이 되는 거죠. 이렇게 70살. 이런 얘기를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 70 고래이라는 거, 그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요 존재의 인생. 그러니까 그, 사실 최수훈 선생이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난 최수훈의 인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마치 두 개의 그 뱀이 꼬여 올라오는 것 같은 작용을 하는데 그게 하나는 태양의 작용이요. 하나는 달의 작용이 있게 되니까 이게 광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태양의 빛과 달의 태양의 빛에 비추는 밤에 빛나는 달의 형상, 두 개의 광명체의 그 어떤 합일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광음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광음의 여기 보면은 광음 같은 이 세상 한다는 거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이지 뭐래. 요 몸이 태어나고 있는 그 배경이 된 백그라운드가 되는 요 세계가 광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과정이 마치 벌레에서 곤충, 날개 달린 곤충으로 이렇게 그 변태하고 있는 현상과 같거든요. 꽃이 안에 들어가지고 벌레에서 날개 달린 곤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변태가 있잖아요.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 그러니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 과정이 있으니까 무의어의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하루살이 곤충에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 진행되는 어떤 그런 속도가 사람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날개 달린 곤충, 벌레에서 곤충을 하는 걸 하루살이로 표현한 거다. 그런 얘기죠. 예, 되시죠? 그래서 사실 요 문장 자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우리 지금 최수훈 선생이 거듭나고 있는 최수훈 선생, 그러니까 거듭나고 있는 최수훈 선생의 나이라고 그러면 나는 최수훈 거듭난 최수훈 선생, 난 거듭난 최수훈의 나이를 70이다. 이게 그 수리적 상수적 표현으로 7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그러네요. 자, 그런 표현이니까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석을 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요 과정으로 보면은 임자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무오년까지 오면 칠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인년, 경신년에 와서 이제 구수에 도달을 해가지고 득도를 하신 거예요, 완전히 사실은.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태어났을 때는 갓난아이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몽롱한 상태에서 더 자란 뒤에 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구성을 완전히 딱 갖춘 거는 경신년에 와서 그랬다. 그러네. 그 다음에 신년에 와서 포덕을 시작했으니까 총 이거 기간으로 보면은 10년의 기간을 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10년이 그래서 요것도 10수로 들어가는 거죠. 요것도 이렇게 10수로 돌아가는 10년이 되는. 그래서 이게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10무국 상태에서 또 이제는 세상으로 이제는 지금 10무국 상태에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포덕 작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포덕 작업을 한 게 신유년에 와서 한 거잖아요. 이렇게 신유년에 와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여기에 지금 도수사, 앞에 본 도수사를 보시면은 자신이 이렇게 한 거는 10년을 공부해서 도성입덕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한 거라는 거죠. 10년을 공부해서 내가 도성입덕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를 다 마치고 이렇게 포덕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고 하는 게 도성입덕이 된다는 거죠. 그게 도성입덕이라는 거는 자기가 거듭나가지고 세상으로 이렇게 다시 포덕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그게 도성입덕이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10년을 공부해서 그걸 속성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것이다, 그게. 하지만은 무국한 인해도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도성입덕한 내가 도를 완성했잖아. 무국한 인해도, 무국대도가 나로 인해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최순선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포덕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덕을 시작하면은, 자신이 포덕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입도한 사람들을 자신의 그 몸에 이렇게 접붙이듯이 하나의 나무로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으로 제가 네트워크 빈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빈몸이 형성이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연결이 될 때에 그 연결된 사람들은 3년 불성되게 되면 그 안이 헛말인가. 이 표현은 3년 안에 도를 이루지 못하면 그건 헛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는 10년 동안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무국대도를 완성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도성입덕이 돼가지고 지금 포덕 작업을 시작했는데 나와 연결된 사람들은 3년이면 된다. 그 과정까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돼 거듭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최순 선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가져오느냐, 이 앞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문장들이 그런 이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10년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는 도성입덕해서, 무국대도 완성하고, 도성입덕해서, 포덕 시작한다. 그것이 이제 포덕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포덕을 시작할 때 10년이 걸렸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포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빈몸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연결해서 한마디로 가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접붙이기로 가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 빈몸이라는 접붙이기 한다는 게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을 연결을 다 해요.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접붙이게 하면서 하는 게 자신의 피와 살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 경신체가 됐단 말이에요. 경신체. 그렇죠. 경신체가 된 상태에서 신유로 들어간 거는, 경신에서 신유는 자신의 피와 살을 뽑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개념이 신유예요. 신유. 씨를 뿌린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신이라는 게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황금 메탈체를. 근데 이 몸을 조각내가지고, 잘라가지고, 조각내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헌혈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혈을 하면은 여러분의 피를 뽑잖아. 그러면은 다시 피가 생성이 되잖아.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피와 살을 이렇게 나눠주는 개념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작업이 접붙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개념에서 이 최순 선생이 포덕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공유라기보다는 공여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주는 거니까 공여, 이렇게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준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전제를 하고, 요런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요 권학과 앞부분을 보셔야 돼. 노류한단 무사에게 팔도강산 다 밟았다. 전라도 은저감에 환세차로 소일한다. 무성은 이 세월에 놀고 보고 먹고 보자. 이런 표현은 또 뭐냐?
자, 이 얘기는 그냥 뭐 지금 그 최순 선생이 경주를 떠나가지고 전라도 와서 지금 노류한담 무사객,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우리가 객자가 지금 이게 나그네라는 뜻이니까 나그네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어떤 그런 형상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다들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무정한 이 세월에 놀고 보고 먹고 본다는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놀고 보고 먹고 보래.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노류한담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포덕을 하는 거는 나그네가 이렇게 지금 뭐야? 지금 최순 선생이 몸 밖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나오셨으니까 완성이 됐단 말이야. 그럼 지금 하시는 게 포덕이란 말이야. 포덕을 한다는 건 뭐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연결하는 작업. 한마디로 접붙이기 작업하는 거란 말이야. 네트워크 빈몸을 구성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과 연결을 해 나가는 작업을 이제 하시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그 과정이 제가 우리 대학에서 얘기하는 신민의 과정이에요. 친민.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만나서 친해져 가지고 이렇게 신민, 새롭게 만드는 과정. 그게 신민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걸 해야지 지어지선을 도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살행,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살행이라는 거, 이 포덕행위가 없으면은 지어지선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이게 잘 돼 있는 거죠, 이것도. 자, 그래, 친민하고 신민하는 과정이 네트워크 빈몸을 만드는 과정이 신민하는 거다. 친해져서 새롭게 만든다, 백성들을. 사람들과 만나서. 그렇게 할 때, 그럼 어떻게, 그럼 만나면 뭐를 하게 돼? 노류한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포덕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주를 떠나신 거야. 거기 일 자체도 복잡했지만은, 떠나신 거죠. 떠나셔가지고, 이제 전라도로 와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일종의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걸 노류한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가 돼가지고 나그네로 포덕하러 다닌다, 포덕하신다고 하는, 포덕하러 다니는 게, 나그네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사람을 만났어. 그럼 그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이제는 노류한담 하는 거죠. 그걸 노류한담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 근데 이게 대화를 한다는 걸 노류한담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노류한담이라는 게 뭐냐면은, 노류라는 게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버드나무가 있으면, 버드나무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면 사람과 거기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한담을 나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오한 한자들로 이렇게 구성을 된 건데, 하면은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노류한담이라는 그 한가한 담화를 나눈다,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 것은, 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만났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도 되지만은 영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인 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그네로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움직이시는데,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노류 하는 게, 류라는 게 뭐야?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대화를 하면은 어떻게 그럼 연결을 하냐? 그 연결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는 이게 피지컬 바디가 있지만은 그 사람 안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제는 이렇게 일종의 공명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렇게 공명이 일어나면서 상대방이 뭐가 되냐면, 여기 이제 제가 앞에 써놨지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놀고 먹고 마시리라, 이런 표현이네요. 이런 표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는 뭐예요? 대화를 하는 은연중에 사실은 최순 선생이 상대방의 문을 두드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은 상대방 그게 대화 과정이죠. 이렇게 대화 과정, 다양한 대화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두드린다고. 두드리면은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죠.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 세계를. 그렇죠. 마음의 안심, 아스트랄 세계를 열어주면은 그 세계 속으로 어떻게 돼? 이분이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노류한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노류한담. 그래서 그는 마음의 세계로 어느 어리가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 요 류자 안에 그 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최수훈 선생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영적으로 문을 두드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대화라는 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주고받을 때 할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 문을 열어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개방해 주는 순간이 오면 두드리면은 열어주면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거기가 버드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가 있는 곳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버드나무라고 하는 거는 버드나무류자 잘 보시면은 요 나무목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토끼묘가 있어요. 토끼묘. 이게 버드나무류자에는 토끼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토끼가 우리가 이게 12지지로 토끼가 있는 곳이구나. 이게 토끼굴이란 뜻이야. 토끼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굴.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토끼를 쫓아가라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게 토끼굴에 들었대. 그래서 여기서 우리로 보면 그 토끼굴에 해당되는 데가 심장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묘잖아. 여기가 심장 차크라가 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장 차크라가 자축인묘, 네 번째 차크라가 바로 그 문이구나. 여기가 워몰이란 말이야. 여기가 워몰의 중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블랙홀, 화이트홀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워몰 중심. 그래서 요 심장 차크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심상인의 작업을 해요. 노류한담하면서. 노류한담하는 거는 상대방의 심장 차크라로 들어가서 서로 말을 섞게 되는 거죠. 말을 섞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섞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것이 심심상인이라고 하래요. 심심상인. 그러니까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새긴다고 하는 내 뜻을 이 하늘의 세계의 그 어떤 메커니즘을 상대방 마음에다가 인쇄해줘, 카피해준다 그런 얘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카피해준 그것이 뭐냐면 그게 신유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유. 이게 신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가 이게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가 그게 봉황이잖아요. 그래서 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봉황이 될 수 있는 하늘의 봉황이 되는 요소를 심어준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 코드를 심는다. 그러니까 코드를 심는다는 게 어떤 코드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게 부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궁을영부에 부를 심는다. 그 코드를 심는다고 할 때 코드가 부라고 하는 거다. 그 부가 어디에 쓰여져 있다? 이 신유에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거다. 신유. 이 부가 쓰여져 있는데 궁을영부에 부가 쓰여져 있어. 여기에. 그래서 이 궁을영부에 그 부가 이 사람 몸에 심어져.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노류한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그 문을 두드려서 상대방이 문을 열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대화를.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바꿔나가냐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심신상이라면 상대방 마음에다 박는단 말이에요. 그 코드들을 박아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신유가 같은 그런 어떤 물질적 체계를 여기다가 구성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뭐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마치
그 바이러스 같은 작동을 하게 하면서 그 이 사람의 몸을 작동하면서 몸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뭐야? 바이러스 같이 증식하게 된다. 증식자가 하면서 그래서 몸을 변화시키는 게 증식 작업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라냐면은 우리가 술이나 떡이나 술은 다 뭐야? 술은 발효 증류작용을 하는 증류작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단은 발효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발효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효모 또는 누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 보면은 노류한담 무사객이랄 때 무사객이 아무 할 일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의 몸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의 세계가 다른 사람의 세계니까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줬으니까 나는 손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으니까 나는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은 주인이고 내가 들어갔어. 그럼 난 손님으로 그 사람하고 여기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바이러스 작용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떡과 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떡과 술이 만들어져. 이 사람의 몸 안에서 그와 같은 물질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 떡과 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오객금액이라고. 오객금액적인 요소, 금액과 같은 걸 금액으로 오객금액으로 몸이 만드는 육화되는 거잖아요. 그 육화되는 피와 살을 만드는 그 요소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떡과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발효증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가지고 뭐야?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뭐야? 지금 최순 선생께서는 상대방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뿌려주면서 증식을 계속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뿌려주면 계속 자동적으로 증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떡과 술이 만들어져 발효증류가 돼가지고 그럼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술을 마시면 놀고 먹고 마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놀고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이 사람 상대방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놀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그가 나와 더불어 놀고 먹고 마시리라.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도울 선생이나 김지아도 마찬가지예요.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생명의 철학이라고 해서 뭐 밥의 철학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밥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밥이 아니고 요런 떡과 술과 같은 영생의 밥이고 영생의 술이에요.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신들이 먹는 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떡을 만들려면 쌀 가지고 밥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 생명의 떡. 신들이 먹는 술. 이 술이 뭐예요? 이 술이 한마디로 신선들이 먹는 음식들이죠. 이 신선들이 먹는 음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는데 그 놀고 먹고 마실 때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몸 안에서 육화가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육화가 돼서 태어나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류한담 무사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노류한담 한다는 상대방의 그 문을 두드려서 상대방의 심장 차크라로 들어가 가지고 상대방과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사객은 일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무의이화의 작용을 하는 나그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사객은 아무 일도 없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무사객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의이화 작용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무사객은
무의와 작용을 가하고 있는 나그네란 뜻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의와 작용을 가하고 있는 나그네가 누구야? 최수훈 선생이고, 지금 여기 남원에 와서 만난 사람이 지금 그 장소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그 뒤에서 해주시는 분이 지금 약재상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그분들의 여러 그 전라도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최순 선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노류환단 무사객으로 무의와 작용을 가하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의 그 몸속에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것을 팔도강산을 다 밟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분이 지금 경주에서 오셔가지고 전라도 밖에는 안 왔는데 무슨 팔도강산을 다 밟아요. 그러니까 그 이 물질적인 이 현상계의 팔도강산을 조선 팔도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세계가 팔도강산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세계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 자체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팔도강산을 밟는다는 뜻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얼마나 그 신묘한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묘한 얘기를 압축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라도 은저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린 전라도라, 경상도다, 전라도다고 하는 말이 이 물질적 현상계의 그 경상도 전라도를 얘기한 게 아니다. 그거는 비유체계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도 전라도 할 때 우리 팔도 중에 전라라고 하는 말, 그럼 전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전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경상도, 그리고 전라라는 말 자체에 뭐가 있냐면은 한자 자체 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라라고 하는 게 우주의 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게 라예요. 라. 요 알이 있잖아요. 알의 이름이 라란 말이야. 라. 그물라란 말이야. 하나의 그물된 세계라잖아요. 이게 하나의 세계잖아요. 그물라. 그러니까 청강 천라지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하나의 세계, 아래 세계란 말이야. 아래서 그물라. 그게 왜냐면 여기 실사에다가 세추니까 바로 이렇게 용뱀의 용과 이 봉황의 그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그물의 세계. 이게 라라. 그래서 요걸 라라고 부른 거란 말이야. 요걸 라. 근데 전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라. 근데 란데 그럼 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전이라고 하는 그 온전할 전자잖아요. 온전할 전이니까 여기 안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팔왕이 있다고 하는 거. 팔왕. 그러니까 이게 팔왕이라고 하는 건 왕. 그러니까 요 사람이 왕이잖아. 요 세계 왕이잖아. 요 존재가. 그다음에 여기 요건 팔이라는 건 뭐야? 이 팔계적 세계거든요. 요게 되는 거. 요 그물라가 되는 게 요게 요 세계거든요. 요 세계. 그러니까 8개로 구성이 됐죠. 8개 구궁 개념이잖아요. 요게 중심 자리에 요 존재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요 세계. 이게 전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게 전라, 요게 전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전라라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다. 이 전라. 그래서 이 전라도 요 전라인데 요 전라는 은저감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전라는 은저감. 은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또 은저감이죠. 왜냐면 여기 몸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은적하고 있잖아요. 은적암, 그러니까 암자잖아요. 은저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자체가 지금 수도하고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도하고 있는 상태니까 요것도 은저감이다. 감춰진, 몸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은저감이다. 요 자체가 또 은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저감이 돼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전라도 은저감의 환세차라고 하는 건 세상이 바뀐다는 뜻 아니에요. 어떤 세월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전의 세월이 끝나고 새로운 세월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요게 지금 어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개벽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공간으로 나오는 거니까 환세하는 거죠. 환세. 그래서 환세가 일어나는 거죠. 환세. 그래서 환세차로 소일한다. 그런 일들로 일을 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일들을 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무정한 이 세월에 놀고 보고 먹고 보세 하는 거는 이분이 뭐 그냥 여기 괜히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움직이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만나는 중에서 그분들의 심신상인으로 그 사람의 몸으로 몸과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대화 속에서 그분들의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을 심신상으로 그 하나의 새겨주는 그 과정, 코드를 새겨주면서 그 코드들이 바이러스적인 증식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몸 안에서 생명의 떡과 술이 생성이 되게끔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 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떡과 술이 만들어지니까 서로 내가 들어가서 작용을 해줬으니까 나도 수고한 거고, 그 존재도 스스로 또 그게 작동이 돼서 만든 거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료 가지고 좀 만든 거잖아요. 외부에서 세순 선생이 주시기도 했지만은 그런 걸로 만들었으니까 같이 거기서 놀고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 몸 안에서 전라도 은저감이라는 게 이게 생성이 돼가지고 그 알이죠. 그 우주알이 생성이 되면서 한마디로 이 세상을 바꾸는 그 사람의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죠. 환세차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한마디로 이분이 뭐 그냥 새해 왔는데 뭐 할 일이 없는데 뭐 은저감에 앉아가지고 전라도 남원의 음자 거기 있어가지고 뭐 괜히 뭐 한가하게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쁘게 지금 바쁘신 거야. 사실은 엄청나게 바쁘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꾸려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하시는 분을 수원나그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도참에 수원나그네다. 수원나그네. 이 수원나그네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나그네 행적을 하시는 분. 이 수원나그네라는 게 뭐예요? 포덕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포덕하고 다니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닦아가지고 도를 이룬 사람들은 자기 혼자 득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변화를 시키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그 피와 살을 이게 공유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반드시 상대방이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뭐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접붙이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계속 연결이 되면은 계속 그 사람이 뭐 한순간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한순간에 바뀌진 않지만은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래 최순 선생에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기는 10년이 걸렸던 일을, 그러면은 이런 작용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자기가 10년에 걸쳐서 10년 득도한 것을 이런 작용을 통해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은 3년 안에 득도할 수 있다. 득도한다. 이런 작용을 통해서 득도하기 때문에 3년 안에 득도를 못하면은 그건 헛말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21자 주문 외우고 궁울영부를 태워서 마시면서 그 뜻을 새겨서 자기 몸에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을 돌리는 사람이 3년 안에 득도를 못한다면 그건 완전히 헛말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 표현 안에 그것이죠. 10년엔 득도하는 거를 3년에 득도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자, 호호망망 넓은 천지 청렬을 벌수삼아.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 팔도에 당시에 뭐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 됐다 뭐 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뭐야? 각 세계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각 세계야. 그러니까 호호망망한 넓은 천지. 그러니까 1,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넓은 천, 호호망망한 거죠. 호호망망한. 그렇죠? 호호망망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호호망망한, 요게 또 이제 한자적 의미가 있지만 또 풀면 복잡해지겠습니다. 호호망망한 사람들, 그 천지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청렬을 벗을 삼았다고 하는 이 청렬가 그럼 실제로 최순 선생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냐? 이 청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청렬은 지팡이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대나무가 이렇게 대나무처럼 돼가지고 말 그대로 이게 나무가 이렇게 해서 대나무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렬이라고 하는 거는 몸 밖에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요. 이게
중맥기둥을 얘기한 거예요. 중맥기둥. 중맥기둥이 형성이 되는데요. 요 과정에서 요게 척녀예요. 요걸 척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럼 지팡이, 여러분도 다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팡이는 뭐예요? 현재 여러분의 지팡이는 척추를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척추가 지팡이인데, 여러분들 척추가 지금 여러분의 그 목에서 이렇게 그 꼬리뼈 쪽으로 쫙 그 척추가 고추 세워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팡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척추 지팡이고, 또 가운데 중맥을 뚫는 지팡이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중맥을 뚫는 지팡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맥 기둥이 생기는데, 이걸 가지고 척녀라고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척녀. 그러니까 이 척녀는 최순 선생이 지팡이를 실제로 짚고 다니셨을까, 안 다니셨을까? 저는 나이가 39밖에 안 되고 지금 몸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 한걸 탈퇴하시는 분인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지만 멋으로 들고 다니실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척녀라고 하는 거는 이 지팡이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척녀의 여자가 명아줄 여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선이 사는 산이 복내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내산의 레자가 명아줄 레자란 말이에요. 명아줄 레자. 그래서 이게 신선이 됐다는 그걸 표현을 또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동방목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요 척녀를, 요걸 들고 이렇게 다닌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 척녀를 들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중맥을 통하면서 지팡이가 여기에 꽂혀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칼로 이렇게 표현했죠. 칼로. 아니면 이 지팡이란 말이에요. 지팡이가 쇠기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검으로 변하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요거 지팡이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일신으로 비켜섰다니까. 그러니까 지팡이를 현실적으로 안 가지고 있어도 항상 척녀가 몸 안에 있는 거니까 항상 비켜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적세만물한다는 건 뭐야? 어떤 만물의 세계를, 만물을 쌓는다는 거 아니야? 어떤 세상에다가 만물을 형성해 나간다는 건 뭐야? 지금 최순 선생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막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기잖아. 아기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커지는 거지. 최순 선생이 자신의 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연결할 때마다 뭐해도 이렇게 자기의 세계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세만물한다고 하는 거지. 계속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세만물한다는 건 자신의 빈몸이 확장하고 있으니, 그런 뜻. 적세만물은 빈몸이 확장하고 있으니, 확장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빛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죠. 몸 자체가 빛으로 확장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해나가면 뭐예요? 빈몸이 확장하고 있는 거야. 그게 적세만물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그 빈몸이 자기 한 몸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지구 크기로 확장하고, 또 태양계로 확장하고, 우주로 확장하고, 이렇게 확장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적세만물 현상이라,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보니 적세만물 하면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계속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무산인해법, 그러니까 무의하고 있는 작용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내가 무국대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인해해포, 내 마음에서 내가 해포로 내 몸 마음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것이 특별히 없어가지고 어떤 게 이게 서신으로 보내가지고 붙여서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말로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져가지고 내 스스로 그냥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하여 보세. 무정하니 세월이 어찌으리 무정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송구영신한다는 게 이전의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한번 계속 열어나가 보자, 그런 뜻이죠. 이게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1861년이 끝나고 1862년 시작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전의 세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자, 그런 얘기는. 무정한 세월이 어리이질이 무정한 거는 뭐야? 내가 이렇게 바삐 움직이면서 사람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나 바쁘게 움직이는데, 세월은 그냥 무정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 1달러
다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평범한 얘기, 이게 현실적으로 풀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